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기자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산불이 좀 꺼지겠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거기는 또 안 오네요. 지난 주말에도 약간의 비가 오긴 했지만 조지아 남부에 번진 역대급 산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벌써 120채 이상의 주택과 5만 에이커를 넘는 대지가 불에 탔고 불을 끄는 속도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클린치 카운티의 산불은 현재까지 약 3만 2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주택 35채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23%입니다. 이 지역은 2년 전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가고 남긴 엄청난 양의 고사목과 잔해들이 쌓여 있어 숲 전체가 거대한 땔감 창고와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브렌틀리 카운티의 일명 82번 고속도로 산불도 벌써 2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87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진화율은 단 6%에 불과하고 클린치 카운티의 산불과는 달리 주거지역이 가까이 있어 350채 이상의 주택이 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지역의 최초 발화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참 어이없고 허탈합니다. 클린치 카운티의 산불은 한 주민이 야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렌틀리 카운티의 경우 더 어처구니 없게도 파티용 알루미늄 풍선 하나가 전신주의 전선에 닿으며 전기 아크가 튄 것이 하필이면 지면에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라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대기가 화를 키웠습니다. 조지아주는 현재 1단계 가뭄 대응을 공식 선포하며 모든 공공수도 시스템이 주민들을 상대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가뭄 대응은 총 3단계로 구분되며 2단계부터는 본격적인 물 사용 제한이 시작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조지아 내에서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조지아 북쪽에서는 또 폭풍우가 온다고 난리던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남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지난 월요일 올해 중간선거의 예비선거, 즉 프라이머리의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지사와 각 부처 장관,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조지아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의 이름이 대거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데요. 조기 투표의 열기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 의하면 조기 투표 첫날 총 35,352명의 조지아 주민이 현장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2022년 예비선거보다 약 30%가량 급증한 수치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 정부는 또한 월요일 하루 동안 1,732건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기 투표는 5월 15일에 마감되며 공식 선거일은 5월 19일입니다. 시민권 따신 한인분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무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조명 괜찮지? 아니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얘기하니까 딱 왔어. 승객 중에 의사 있어요? 간호사 있어요? 여기 지금 애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봤다면 너무 흔한 클리셰인데 현실에서 벌어지면 놀라운 기적이죠.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포틀랜드로 향하던 델타 항공 기내에서 한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중 한 산모가 갑작스런 진통을 호소하며 기내는 순식간에 긴박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당시 비행기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승무원들과 일사불란하게 협력해 분만을 도왔고 덕분에 아기는 3만 피트 상공에서 무사히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대기 중이던 응급구조대가 산모와 신생아를 인계받았고 이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네요. 델타항공은 임산부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여행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아기. 와, 이거 낭만 치사량인데요?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의 탄생을 도운 의료인들과 승무원들 정말 멋집니다. 길 가다가 나무나 벽에 수많은 벌떼가 거대한 덩어리처럼 뭉쳐있다면 무서워서 살충제부터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침착하세요. 착한 꿀벌들일 수도 있거든요. 조지아주 캅카운티 동물서비스국은 본격적인 벌떼 분봉 시즌을 맞아 주민들에게 벌떼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역 양봉업자들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분봉 시즌은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마리의 꿀벌이 여왕벌과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의 벌들은 지킬 벌집과 새끼가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온순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무분별한 방역에 목숨을 잃기 쉬운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죠. 만약 이런 벌떼를 발견하셨다면 스웜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양봉업자들이 대개는 무료로 즉각 달려와 벌들을 안전한 벌통으로 옮겨갑니다. 꿀벌의 멸종이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다큐나 기사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꿀 빨기 위해서는 꿀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꿀벌은 소중하니까 지키고 진드기는 무서우니까 피하고. 올해 미국 전역에서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예년보다 일찍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질병의 유행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진드기로 인한 주간 응급실 방문율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치명적인 라임병은 물론 평생 동안 고기 알러지를 유발하는 알파갈 증후군을 일으킬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드기 문제가 가장 심한 커네티컷주에서는 한 시험실에서 지역 진드기를 분석한 결과 무려 40%에서 라임병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약충 진드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5월부터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주로 발목 높이의 식물에 붙어 기다리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라붙습니다. 산책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으로 걷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뒤에 발진이나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강제로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운전하다가 가끔씩 마주치는 길가의 자전거 동호인들. 보통은 살짝 피해서 지나가죠? 그런데 이들을 고의로 들이받고 뺑소니를 한 72세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체로키 카운티의 슈가파이크 로드에서 벌어졌습니다. 10명의 자전거 라이더 뒤에서 접근한 차량이 이들을 따라가며 약 2분 동안 끊임없이 경적을 울린 뒤에 후미에 있던 라이더 2명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차량에 치여 넘어진 라이더 중 1명은 하부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라이더 중 1명이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어서 경찰이 용의자를 쉽게 체포할 수 있었고 이 용의자는 자전거들이 도로를 막아서 그런 것이라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뺑소니, 난폭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2건의 가중폭행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샌디 스프링스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하던 남성 3명이 경찰의 함정 수사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지정된 장소를 방문했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어린 소녀가 아닌 샌디 스프링스 경찰국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인신매매와 중죄 미수 등 무거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이 아동을 착취하려는 범죄자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경찰 당국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몸이 아픈데 보험까지 없는 서러움. 그 막막함을 달래주던 한 지역병원이 20년의 운영 끝에 문을 닫습니다. 조지아주 페이옒 카운티에서 보험이 없는 주민들의 버팀목이었던 페이옒 케어 클리닉이 오는 5월 29일 영구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클리닉은 지난 2005년 개원해 지난 20년간 수많은 저소득층 이웃의 생명을 돌봐온 곳이기에 지역사회의 아쉬움이 더 큽니다. 클리닉 측은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 큰 특권이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 환자들의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 내 또 다른 무료 클리닉인 힐링 브릿지 클리닉과 협력하여 의료기록 이전 등 전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지난 10년 동안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온 여성분들. 애틀랜타 레이디스 앙상블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저희 한국일보에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수완이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웅장한 성가부터 서정적인 가곡,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드림 앤 미라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꾸민 무대는 맑은 음색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레이디스 앙상블은 프랑스 파리 초청 공연 등 굵직한 무대를 통해 애틀랜타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현재 신입 단원도 모집 중이며 음악을 사랑하고 연습과 공연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가 주최한 제9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수완이 베어스 베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동남부 전역에서 12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약 3만 달러. 평통 측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다가오는 정기총회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1언더파를 기록한 김한수 씨와 75타를 기록한 이엔지 씨가 각각 남녀 최고의 실력을 뽐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인분들 많이 사시는 귀네 카운티에서는 뉴욕만큼이나 다양한 인종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조지아주 내 인종 다양성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귀넷에서 이번 주말 연례 다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로렌스빌 슈가로프 밀스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화려한 전통 무용과 라이브 음악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여권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 특히 귀네 카운티에 산다는 건 세계의 모든 인종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 애틀랜타 이상무